2025년 6월 2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 라이브는 일단 2주 쉽니다. 쉼표예요, 쉼표. 그리고 국내 라이브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수급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 개인들은 매수로 진행이 됐고요. 기관은 매도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지금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기관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10시까지 매수하던 외국인은 매도로 살짝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을 지금 어느 정도 지키는 건 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지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지켜지는 거죠. 그런데 큰 흐름은 여전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9시 30분을 전후로 해서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매수폭을 확대를 하지는 않는데 조금씩은 끌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도 매수는 유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수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금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2720포인트를 돌파를 하나 하고 기대를 좀 해봤지만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기관 쪽에서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2680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횡보세는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징검다리 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내일은 대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가 조금 시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의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740포인트입니다. 740포인트를 뛰어 올라가게 되면 755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이 끝난 다음엔 대부분의 종목이 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목별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시장 자체는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대선 이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툰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넷플릭스 탑재 거론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 북미 콘텐츠 사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앱 내 네이버 웹툰 서비스 방제, 탑재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5일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기 전 김중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최 대표가 넷플릭스 경영진을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서 넷플릭스 측의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웹툰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음식료보다는 사실은 화장품 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주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내 인디 브랜드사들의 규모는 작지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식품에서는 라면 카테고리가 트렌드 세터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음식료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화장품주가 이슈가 되고 있고, 음식료 중에 노바렉스, 코스맥스, NBT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건기식이죠.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게임주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DS투자증권에서 게임 업종에 대해서 작년 대비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들의 이벤트가 풍부하다고 하면서 NC소프트, 아이온2, 넷마블 7개 대제, 오리진, 몬길, 크래프톤의 서브노티카2,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올해 게임의 기대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스팀 인디 게임 흥행이 확대가 되고 있고, 스팀 퍼블리싱 역량이 입증된 국내 게임 사업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NC소프트나 넷마블, 이스트소프트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론의 추가 규제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소식으로 드론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드론보다는 무인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안보에 무인기가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전 행정명령에는 철도, 석유가스, 놀이공원 등 민간 시설의 소유주가 해당 시설 상공에서 드론 운항 제한을 연방 항공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시행을 명령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JCN 시스템, LIG 넥스원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JCN 시스템은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최다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1.2%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DB증권에서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죠. 전분기 14%, 전년 대비 22%, 영업이익은 전분기 19%, 전년 대비 61%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의 실적이 견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수요, 그 다음에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고객들의 메모리 선 구매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메모리 판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재고 비축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 부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DB하이텍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 악재에서 일부 해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K배터리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캐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럽은 전기차가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성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캐즘이에요. 우리나라가 MCN 쪽으로 배터리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국내보다는 중국 쪽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LFP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만 2026년, 2027년이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고 2차 전지 악재로 조정을 받았는데,
다른 매출이 나오는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주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5%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에 공장을 짓는 회사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들은 괜찮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2분기 실적도 괜찮고요. 연간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세아베스틸 지주에 대한 분석을 해놨거든요. 세아베스틸 지주. 요 종목도 확인을 좀 해보세요. 블로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찾아보시게 되면 아 이런 종목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임 급등이 나오고 있죠. 뭐 전주 대비 30.7%, 57.9%, 45.7% 급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당연히 운임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챗봇에 대한 이슈 이거는 누가 되든 AI는 지속 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5월 국회 본회의에서 AI 추경 예산이 정부안 대비 618억 원 증가가 되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초당적인 의견 합치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되든 이쪽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가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함께 AI 이슈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AI 이슈로 올라가는 게 한글과 컴퓨터 있죠.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은 뭐 앞서 내용이 거의 대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DB하이텍은 미국과 중국 관세 협상, 관세 악재가 거의 제한되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SK 스퀘어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주회사가 그렇게 상승을 하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비철은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미국 쪽에서는 방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방비 증가 이슈가 있는 풍산이나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운송 쪽에 이슈가 있습니다만 HMM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쪽은 그나마 강보합 수준은 이어지고 있는데 자동차는 약보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철강이 자동차에도 쓰이는데 미국에서 아니고 한국에서 넘어가면 관세 맞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주 약세, 증권주 약세, 보험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건설주는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와 함께 국내 유통 관련주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음식료 라면 하면은 농심이죠. 그런데 농심의 주가는 오늘 4%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필러, 보톡스 이쪽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게임에 대한 이슈와 함께 국내에 4월 달에 외국인이 한국 방한이 16%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주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SNS 텍이 5%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파마리서치 앞서 말씀을 해드렸죠. 보톡스 필러 관련주는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알테오제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6%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종목별로 제약바이오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2차전지는 전 금요일 날 2차전지 관련된 테슬라를 포함을 해서 리비안, 뭐 리오토, 중국의 리오토 이런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상승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주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5G 중에서 실적이 RFACIC는 안 좋은데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서진 시스템은 ESS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8% 상승을 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약세, 바이오주 종목별로 별다른 종목별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AI 관련된 솔트룩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움과 i3 시스템 상승을 하고 있는데 i3 시스템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태움 리포트를 혹시 있나 하고 확인을 좀 해보는데 역시 없어요. 역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 전에 NH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28,000원을 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시장 단조품 수요 증가, 글로벌 단조 공급 계약 뭐 증가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심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체크를 실적이 2분기에 나오는 거랑 흑자 전환하는 종목들 그것만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BS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전체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2분기가 흑전하고요. 3분기가 한 3배 정도 좋아집니다. 2분기 대비. 그리고 주가는 워낙 바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려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BS 관심 가져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2분기보다는 향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모두투어예요. 그래서 모두투어도 지금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추세 전환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를 볼게요. 이스트 소프트. 뭐 오늘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AI에 대한 이슈와 게임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참고로 26,000원 부근은 2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항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26,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간에 저항이 한 2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6,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안에서 언제 매매 타이밍을 갖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마감 시황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선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